장르 변주라고 해서 이야기의 그 형식을 막 다양하게 바꾸는 사람도 있어요. 이야기, 작가 마음이니까 작가가 어떻게 하면 이야기를 재밌게 끌고 갈까, 아니면은 많은 사람들이 호흡을, 줄까라는 걸 생각하면서 형식은 마음대로 바꾸는 거예요. 하지만 이 자체가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아무리 재밌게 한다고 해서 이야기 설정을, 주인공 설정을 안 한다든가, 그죠? 전체 이 이야기 구조도를 안 만든다든가, 그렇진 않는다는 거지. 이 틀 안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이 다양하게 바뀔 뿐이지, 반드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이야기 전체 구조, 진행 과정들에 대한 설계도를 만들고, 인물 관계도도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예요. 저것만 해서, 저걸 하는 과정에서 머릿속에 뭐가 생겨나요? 내 작가가,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가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걸 글로 정리하는 게 바로 시놉시스예요. 그 시놉시스가 되면, 시놉시스가 나와서 한 A4 3장에서 5장 정도의 분량이 나왔어. 트리트먼트는 그거보다 10장 이상의 같은 내용이지만 디테일하게 쓰는 거라고 했어요. 분명히. 뭐가? 에피소드가 들어가는 거야. 어떤 인물이 어떤 공간에서 설정을 해놨잖아. 그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또 채워 넣는 거야. 근데 그 채워 넣을 때 단순히 사건 하나를 있었다가 아니라 그 사건이 주제와 어떤 연결고리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다가 만약에 연결고리가 없는 에피소드 다 연결이 될 수는 없잖아. 그죠?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별로 얘기 안 해도 되는 중요치 않은 이야기. 그런 건 뭐예요? 주로? 코믹적인 걸로 바꿔요. 한번 쓱 지나가서 웃음을 유발한다든가, 그죠? 아니면 좀 긴장을 완화시키는 하나의 에피소드로. 사람이 계속 긴장만 하면 지치잖아. 그죠? 그걸 풀어주는. 그래서 이야기에 항상 이 리듬이 있어야 돼요. 어떤 때는 웃기는 걸로 넘기고, 어떤 때는 멜로, 아름다움, 설레는 그런, 콩닥거리는 마음으로 넘기고, 아니면 어떤 부분은 광활한 절경, 아니면 진짜 시원한 절경이나 비주얼로 넘기고. 헐리우드 영화의 공식이 그거예요. 헐리우드 영화는 막 화려한 볼거리와 집중해서 이야기. 또 지나가면 또 화려한 볼거리. 왜? 극장에 영화를 보러 오는 관객들은 목표가 딱 한 가지거든. 네. 내가 낸 입장료만큼의 즐거움을, 또는 그 이상의 즐거움을 원하고자 온 거기 때문에. 그죠? 근데 반대로 돈을 내고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 미칠 노릇이지. 그죠? 그런 영화가 어떤 영화냐면 스릴러 영화. 스릴러 영화가 되게 그 사람들한테 이 호불호가 많은 이유가 뭐냐면, 스릴러를 막 느끼다가 해소가 딱 돼서 긴장이 풀려서 너무 기분 좋아 라고 느끼는 관객이 있는가 하면, 막 머리 쓰고 누가 범인일까 막 하다가 템포를 놓쳐가지고 결국은 범인이 드러났고 원인이 드러났는데도 이해를 못해서, 그죠? 결론이 다 났는데 나만 결론을 이해를 못해. 그럼 어떻게 돼요? 마지막까지 스트레스 받는 거잖아. 그럼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스릴러는 호불호가 반드시 갈리고, 그래서 잘 만들어야 돼. 그래서 스릴러 영화를 잘 만들면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오히려 더 하죠. 왜 그러냐면 그만큼 이야기가 긴장감 있는 이야기를 그 긴 시간 동안 끌어가면서, 그죠? 집중력 있게 만들기가 쉽지 않거든. 그 대표적인 스릴러 영화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영화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야 요즘에 최근 한 영화지만, 과거에 히치콕이라는 감독이
히치콕이라는 감독이 있어요. 검색해보면 나와요. 그 사람이 스릴러 영화의 대부라고 할 정도로 스릴러 영화를 잘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왜 그 사람이 스릴러 영화라는 대부라는 칭호를 받았을까? 잘 써서. 그래. 그러면 스릴러라는 게 되게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이게 집중력을 요하고 긴장감을 요하는 영화고 그렇게 막 머리를 써야 되는데 그런 영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 즐겁고 깔깔거리고 그 찰리 채플린의 즐겁고 쾌활한 영화를 보는 사람이 대다수인데 그것만이 영화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극장에 오는 사람이 내가 그냥 웃고 깔깔거리고 그런 목적만 갖고 오지 않고 뭔가 내가 잘 스스로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싶어서 오는 사람이 많거든요. 네? 그런 관객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바로 장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코믹, 스릴러, 멜로, 드라마,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영화의 성격을 정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되는 장르 결정을 해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오늘 얘기의 핵심이에요. 장르를 정하고 이야기를 끌지 않으면 이야기가 어떻게 갈지 몰라. 나는 내가 지금 쓰는 이야기를 아름다운 친구 간에 또는 연인 간에 멜로 드라마를 쓸 거야 라고 써야지 멜로가 나오지. 아름다운 멜로 드라마를 쓸 거라고 써놓고서 스릴러로 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설정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장르 결정을 해야 된다. 장르 결정이 되면 인물 설정도 저절로 되고 인물 설정이 되면 공간 설정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거죠. 자, 내가 지금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위해서 중요한 주제를 이야기하는 공간 사건을 얘기하다 거꾸로 갔지만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주인공을 설정하고 공간 설정할 때는 첫 번째 뭐예요? 장르를 먼저 결정을 해야 된다. 장르를 결정하면 반대로 나는 거꾸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지만 반대로 여러분들이 장르를 결정을 하면 이렇게 흘러가는 게 정상이고 이렇게 흘러가기가 쉽게 나온다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지붕부터 만들지 않잖아. 지붕부터 안 만들어요. 뭐부터 만들어? 바닥부터 만든단 말이에요. 바닥에 기둥을 먼저 꽂고 바닥을 평평하게 한 다음에 기둥 위에 석가래를 먼저 이어야 공간이 만들어지잖아. 그죠? 그리고 대들보를 넣어야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지붕을 얹지. 지붕이 얹으면 벽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죠? 벽이 나와서 공간이 만들면 그 안에 또 다른 벽을 내가 치워서 방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진행 과정이라는 건 정해져 있거든. 근데 그 하나가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무너지게 돼 있다고. 집도 그런데 이야기는 오죽하겠냐고. 이야기가 무너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주제로 이야기로 가야 되는데 새는 거야.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이야기는 안 하고 저 얘기만 하다가 결론 이상하게 나버리면 이 이야기는 누가 하냐고. 그래서 장르 결정이 제일 중요해요. 장르 결정. 어떤 형식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할 건지, 내가 정한 이 주제가 어떤 형식에 맞는지를 먼저 정해야 된다는 거야. 자, 죽음을 불사한 우정 얘기를 하는데 멜로 형식을 가졌다.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죽는 장면만 스릴이 될 수 있고 긴장감 줄 수 있으니까. 자, 죽음을 불사한 우정 얘기를 스릴러로 갈 수 있어요. 맞죠? 뭔가 이렇게 공포스럽고, 그죠? 긴장된 속에서 우정을 찾을 수 있으니까. 자, 죽음을 불사한 이 친구의 이야기를 코믹으로 만들 수 있을까? 만들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만큼 웃겨서 얻고자 하는 관객의 마음이 더 큰지, 죽음을 이야기해서
어떤 그 슬픔이나 이런 걸로 한 그 감정의 마음을 이끌지 어떤 마음이 더 중요한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결정이 안 되면 이야기가 웃겼다 울렸다 막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코믹 얘기로 못 만든다가 아니에요. 작가의 상상력은 무한대기 때문에 예? 죽음을 불쌍한 우정 이야기를 코믹으로 못 만든다가 아니야. 만들 수 있어요. 있는데 어디에 더 무게를 줄 것인가. 죽음이라고 하는 어떤 사건이 그게 감동적이고 슬픔으로서 이렇게 주는 게 관객에게 더 카타르시스를 줄 건지 아니면 그 전에 죽음보다 이 우정으로 웃기는 과정이 더 주가 돼서 그걸 표현을 많이 해서 그 죽음이나 사건 자체가 더 배가가 되게 표현할 건지 그건 작가의 상상력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못한다가 아니야. 이 세상에 이야기 틀이 정해진 건 없어요. 하지만 내가 왜 장르를 결정해야 되느냐? 이야기가 쉬우라고. 여러분들이 프로페셔널이고 정말 저런 식으로 장르 변주를 막 하면서 이야기 잘 쓴 작가가 아니잖아요. 그런 작가들은 그렇게 써요. 그리고 관객들한테 호응을 받아. 근데 우리가 연습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걸 연습하면 안 되죠. 하나부터 연습을 하는 거야. 일단 친구 우정을 그러니까 뭐 쉽게 쓰는 드라마부터 써보는 거예요. 드라마라는 거는 그냥 기승전결이에요. 그죠? 근데 거기에 멜로를 넣어. 그러면은 알콩달콩한 감정 이야기를 디테일하게 쓰는 훈련을 해야 되겠죠. 그죠? 멜로가 지났어. 그럼 뭐예요? 이번에는 액션. 액션 같은 경우는 동작에 대한 디테일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사람이 맞았을 때나 죽었을 때나 찔렸을 때나 그럴 때 느끼는 감정에 대한 디테일이 있어야지 글을 쓸 수가 있다고요. 맞죠? 그렇지 않고서 액션을 어떻게 써? 동작만 묘사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죠? 사람이 액션, 그러니까 뭐 때리고 치고 받고 이런 것도 액션이지만 쉽게 얘기하면 어떤 위기를 극복하는 것도 액션이죠. 그죠? 차에 칠 뻔했는데 안 치거나, 그죠? 뭐 어디 떨어질 뻔했는데 뭘 잡고 힘으로 이겨낸다. 이거 다 액션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 그 긴박한 상황을 글로 써낼 수 있는 그게 훈련이 또 돼야 돼. 좋아. 또 액션 그렇고 SF 판타지. SF가 뭔지 알죠? 사이언스 판타지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이언스 판타지라는 건 사이언스를 알아야 되잖아. 과학을 알아야 돼. 그리고 판타지라는 거는 상상이잖아. 말 그대로 어떤 환상. 내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환상, 공감할 수 있는 환상을 그려내는 게 또 판타지예요. 장르가 이렇게 많아요. 자, 그러면 어떤 장르를 선택해서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할 건지, 결국은 뭐냐면, 다양한 장르의 다양한 이야기를 내가 보고 듣고 느끼면서, 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내가 이런 감정을 느꼈구나라는 걸 많이 느낄수록, 그죠? 내가 상대방, 그 관객이나 시청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거는 각자의 몫으로 맡기고 내가 왜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뭐냐면 이게 바로 연습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많은 작품을 내가 섭렵할 수 없지만 이야기를 써야 된다면 가장 쉬운 방법이 이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든 여러분 결정을 해서 여러분 작가가 되려면 스스로가 훈련이 돼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네? 그리고 본인이 연습을 해야 돼. 그리고 모니터링을 해봐야 돼요. 가깝게는 친구한테부터 또는 부모님이나 동생이나 형제들한테 내가 이러한 이야기를 썼는데 읽어봐봐. 적어도 자기하고 가장 나를 잘 아는 주변인들도 이해를 못 해줄 정도의 이야기라면 이야기가 잘못된 거지. 그죠? 왜? 나를 잘 아는 내 주변인들은 내가 뭘 잘했든 잘못했든 그걸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생판 모르는 사람이면 어때요? 냉정하지. 여러분들 댓글 뭐 이런 거 요즘 심각하잖아요. 뭐 좋아요 한번 눌렀다가 댓글 잘못 달리면 완전히 막 유명한 연예인들도 자살도 하고 예를 들어서 댓글 때문에
그게 뭐냐면 소통이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소통이. 소통이라는 것은 서로 통하는 거잖아요. 근데 통하지 않아. 한쪽으로 일방적이 돼. 그러면 그거를 이겨낼 만한 어떤 그 반대, 그만한 무게감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일방적이면 어때요? 한쪽은 피해를 보게 돼 있어요. 그 감정의 피해가 한쪽이 일방적으로 보니까 감정을 감당을 못하니까 어떻게 돼? 아주 안 좋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듯이 여러분들은 굉장히 많은 다양한 감정과 사상을 가진 사람들과 대면을 앞으로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사람들이야. 맞죠? 나는 그냥 혼자서 나는 내 골방에서 내 이야기만 하고 나는 사람들과 소통 안 할 거야. 그냥 내 얘기만 하고 말 거야. 라고 하면서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럴 거면 왜? 혼자 할 거면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단 한 줄을 쓰더라도 소통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과 공유를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본이 안 돼 있거나, 그죠? 이야기를 기본적으로 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때부터 공격을 받는 거야, 바로. 기본도 안 돼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한다고. 그죠? 그래서는 작가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감각이 뛰어나고 아무리 내 의욕이 충천해도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자, 다시 얘기하자면 자기가 글 쓸 걸 준비하고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은. 그죠? 단지 소통의 방법에서 뭔가 안 맞으니까 그런 네거티브 독자들이 나오고 하는 거지. 누군 줄 알고 나올 걸 예배해서 공격하려고 준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자,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한테 공감을 얻으려면 이야기부터 합리적이고 공평해야 돼. 그죠? 그리고 공감대가 있어야 돼요. 공감대가 없는 어떤 이야기는 이미 그거부터 자기 스스로가 고립이 된 거예요. 그죠? 이건 내 이야기인데, 나의 상상력인데, 아무리 우겨본들, 그죠? 스스로가 벽을 쌓고 있는데, 어떻게 소통이 되냐고. 자기 이야기를 녹여서 자연스럽게 하면서 나의 그 고귀한 전통, 고유의 그 정서나 이 얘기를 얼마나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표현 방식이 잘못돼서 스스로가 가두고, 대부분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오타쿠라는 얘기 들어봤죠? 오타쿠가 일본 말인데, 그거예요. 뭔가 이렇게 좀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 뭔가 이렇게 우리말이 정확한 게 있는데. 매니아, 그렇죠. 매니아가 맞아요. 매니아. 한쪽에만 그냥 몰입되어 있는 사람들. 네? 매니아. 그러니까 몰입이 돼 있다는 얘기는 그 자체로서는 지금 말한 대로 전문가가 되고 박사인지 몰라도, 그죠? 그 자체가 그것만 좋아하는 사람끼리는 100% 통할 수 있어. 나머지는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타쿠가 좋다 나쁘다는 별개의 문제예요. 네? 오타쿠들, 같은 전공을 가진 오타쿠들끼리는 좋은 거지. 서로가 막 거기에 빠져 있으니까 소통이 잘 돼요. 그 나머지는 소통이 안 되는 거지. 그거는 아니라는 거지. 다시 얘기하자면 작가는 다양한 방면의 다양한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다양한 언어로, 다양한 습관으로 표현을 해줘야 누가 읽어도 공감하는 거야. 이 작가의 생각과 이야기를 공감해 줄 수가 있어요. 그걸 누가 선택을 해? 작가 스스로가 선택을 해야 돼. 그 선택이 스스로 이렇게 막 갑자기 나오지 않아요. 절대. 이건 내가 여러분들한테 100% 정말 내가 막 쓴다고 그게 공감이 된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가장 쉽게 잘 전달받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은 여러분들 옆에서 늘 봐왔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당신을 처음 봐요. 여러분들을 절대 좋게 보이거나 나쁘게 보이거나 정해져 있지 않다고. 그죠? 맞아요.